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통찰을 정리해드리는 매일 공부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그 역사의 쓸모라는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제목이 너무 이제 직접적인 것 같아요. 역사의 쓸모, 뭐 역사의 뭐 유용성,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이 책 속에 나와 있는 이제 역사가 어떤 면에서의 어떤 쓸모, 뭐 역사 의식의 쓸모, 이런 것들 몇 가지 이제 통찰에 대해서만 제가 서머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서문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이 책의 저자에게 있어서의 역사의 쓸모란 무엇인가? 자, 무엇을 긍정하고 무엇을 부정해야 하는지, 삶의 방향과 가치관을 어떻게 정립해야 할지, 이건 누구나 누구에게나 이런 보편적인 고민이죠, 그죠? 어떤 것들을 받아들여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런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 저자가 100년 전, 1000년 전,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뭐 전공이 역사니까 많이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 시대가 달라도 그분들도 나와 동일한 고민, 또 인생에 있어서 나와 비슷한 위기를 겪고,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극복해 나간 그런 사례들이 있는 거죠. 그 속에서 이제 자기의 인생을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아, 그분은 이런 선택을 하셔서 이렇게 살아가셨구나. 나는 유사한 상황에 있어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런 선택에 있어서의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해주고, 또 중요한 거는 살다 보면 많이 지치고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역사 속의 인물들 보면 역사 속의 인물이라는 분들이 거의 이제 위인들이 많으니까, 그 위인이라는 거는 어떤 고난이 없이 이렇게 위인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 또 고난의 강도도 엄청 세요. 역사 속의 인물들을 보면. 그런 고난을 보면서 또 지친 마음을 위로받고, 지친 마음을 위로하는 친구가 되고, 그러면서 이 저자의 이제 결론은 뭐냐면, 역사를 공부하며 만난 수많은 인물들, 그 인물이 내 인생의 최고의 재산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저자에게 있어서 역사의 쓸모라는 건 내 인생 최고의 재산이다, 삶을 이끌어가게 하는 모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거는 저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는 역사에 대한 통찰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책 제목이 이제 쓸모다 보니까 모든 것들을, 소제목을 제가 쓸모를 붙여봤어요. 그래서 역사의식의 쓸모. 그러니까 역사의식이 뭐냐? 반대되는 개념을 한번 비교해 보면 되겠죠? 자, 오로지 나와 지금 현재만을 생각하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역사의식에 반대되는 거죠. 나만 잘 되면. 지금, 당장, 편하면 돼. 이게 아니라, 나가 아니라 남도 생각하고, 남이라는 게 그 동시대의 남일 수도 있지만 시대가 다른 몇 년이 흘러오는 우리 공동체의 모든 남을 생각하는 거죠. 현재가 아니라 미래의 구성원들도 생각하는 거고, 또 과거도 생각하는 거죠. 과거에 이렇게 어떤 전통이나 이런 것들에 내가 누가 돼서는 안 되겠다. 그런 것들이 이제 역사의식.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역사의식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미국의 경우를 보면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 당시에는 뭐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도 별로 없으니까 주위에서 그냥 왕이 되시오. 뭐 유럽의 왕정국가 아직 많았잖아요. 영국도 왕이 있고. 그러니까 조지 워싱턴이 딱 재임 연임 두 번 한 다음에 그만두죠. 왜 그만뒀겠어요? 나와 현재만을 생각했다면 어떻겠어요? 계속 했겠죠. 하지만 조지 워싱턴은 역사의식을 갖는 거죠. 앞으로의 후세대들, 그죠? 그리고 좀 모질한 이들이 리더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이들이 또 계속 연임해서는 안 되잖아요. 재임 한번 하고 멈추는 거예요. 정계를 떠나고자 하는 내 선택이 주의와 분별의 잣대에 비추어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애국심의 잣대에 비추어서도 그릇되지 아니한 선택이라 믿는다. 애국심, 그 나라를 사랑하는, 그죠? 그러한 역사의식 속에서 그런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땠습니까?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죠. 근데 하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그냥 헌법 바꾸면서.
그리고 헌법 바꿀 때의 그 대통령은 뭐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상한 것까지 만들어서 재임하고, 막 6.25 전쟁 중에 그 전쟁 중에 부산으로 피난 가 있는데 그때 정치 파동을 일으키고, 4.4 오입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 후임자들이 어떻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경제 발전하고 유신헌법 만들지 말고 그 전이라도 물러났으면 상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었죠. 근데 왕이 되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죠? 죽을 때까지 대통령을 하려고 유신헌법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런 후임자들이 계속 그런 일들이 발생하잖아요. 이게 이제 역사의식을 갖는 게, 특히 리더들이 역사의식을 갖는 것이 그 공동체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또 역사의식의 쓸모, 이 최태성 이 저자가 이제 유명한 그 역사 선생님이잖아요. 근데 학교에서 강의할 때 매번 이제 을사오적 부분을 공부할 때는 학생들한테 욕 타임을 준다는 거예요. 이름 한번 부르면 욕하라고, 이제 이반용 하면 막 욕하고 그러면서 학생들이 이제 분노를 막 표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으로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기분을 절대 잊지 말라고. 자, 그 기분을 기억했다가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어떤 선택을 하거나 책임을 져야 할 때 지금 그 기분을 떠올리라는 거죠. 역사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그것들이 일깨워 줄 것이다. 당장의 상황을 모면하려다가 삶을 망가뜨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을사오적이 없었다고 해서 일본의 침략이 멈추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이렇게 자진해서 국가의 이 공무원이라든가 고위 권력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자진해서 나라를 이제 헌납한다는 건 역사에 대한 치명적인 모욕이죠, 모욕. 그래서 당대에 뭐 잘 먹고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영원히 욕을 먹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뭐 죽어서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당장 지금 현재 뭐 이승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역사라는 큰 물줄기를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역사의식의 쓸모인데, 이 작가의 이제 자기 인생담이죠. 인생 경험담, 체험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책의 모든 전반적인 내용들이 조금 더 진실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작가는 인생의 좌표를 정한 거죠. 좋은 교사로 마무리하는 것. 책이 자기의 인생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어렵고 힘든 일들을 위해서 역사 강의를 열심히 알차게 준비해서 무료로 강의를 하자. 이게 이제 인생의 계획인 거죠. 근데 어느 날 이제 모 입시학원에서 헛소리 나는 계약금을 제시를 한 거예요. 금액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추정하기로는 보통 그런 학원에서 계약을 제시한다면 과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10억에서 50억 사이, 그 정도일 거라고 추정을 해요. 작가가 고민을 하는 거죠. 이게 인생을 계획을 해놨는데 금액이 너무 크니까 이게 뭐 학원에서 일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 않은가, 또 이런 생각도 하면서 막 원형 탈목증까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우연이라는 게 또 중요하죠. 모든 것들이 우연히. 이회영 선생님에 대한 다큐가 이제 나오는데, 뭐 당연히 잘 알죠, 이회영 선생님의 인생에 대해서. 근데 또 다큐를 우연히 봤는데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끝난대요. 이회영, 30살 청년 이회영이 물었다. 한 번의 젊은 나이를 어찌할 것인가? 젊은 나이로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물은 거죠. 눈을 감는 순간 66 노인 이회영이 답했다. 66의 일생으로 답했다. 그렇게 살아온 삶이 이회영 선생님의 그 청춘 시기의 질문, 그런 걸로 인해서 그런 노블리스 오블리지의 삶을, 그런 희생의 삶을, 그런 역사의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이 고민의 와중에 이걸 보면서 펑펑 울었대요. 그리고 계약서를 쫙 찢었다는 거죠. 찢었다는 거. 저자의 이제 체험담을 바탕으로 한 또 이런 인상적인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정약용 선생님인데, 정약용 선생님은 18년간 유배 생활하고 가문이 이제 패족이 된 거예요. 벼슬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생활을 했는데, 그런 유배 생활 중에 지독하게 독서를 계속하고
500권의 책을 집필했어요. 물론 우리가 지금 보는 정도의 그런 500권은 아니에요. 그 당시에 책은 이제 두껍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한자는 공간을 많이 차지하니까 죄인이 되었다고, 패적이 되었다고 인생을 자포자기하지 않은 거예요. 아들들에게 쓴 편지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 인생이 형조,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검찰 뭐 기소장 이런 게 되겠죠. 그런 거에 몇 줄짜리 글로 평가받는 그런 삶이고 싶지 않다. 열심히 읽고 글을 써서 후세에 그 내가 남긴 글로써 평가를 받고 싶다. 역사를 아는 거죠. 역사의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라는 거는 시간을 초월해서 우리 모두가 뭔가 하나가 되는 대안 같은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약용 선생님이 그런 많은 글을 쓰셨고 저도 그 중에 이제 일부는 읽어봤거든요. 지금도 후세대인 저하고도 끊임없이 정약용 선생님은 자신의 글로 대화를 하시고 있는 거죠. 그죠? 그게 역사라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모두가 하나 되는 대안 같은 그런 정약용 선생님의 역사의식. 저자는 그것에 이제 전유를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 오히려라는 이런 단어의 쓸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저자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 많겠죠. 이건 누구나 그렇잖아요. 누구나. 그럴 때마다 글을 보면서 다시 의욕을 불태우고 한다고 그래요. 이육사 선생님 시인이시죠, 그죠? 의열단 단원이셨어요. 몸도 건강하지 않은데 17번이나 감옥을 왔다 갔다 합니다. 어마어마하신 거죠. 예, 그러한 그러니까 삶 자체가 역사 그 자체죠. 예. 그 식민지 치하에서 쓰신 시예요. 동방은 하늘도 다 끝나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때에도, 그러니까 식민지의 암울한 현실, 암울한 현실. 그런데 오히려 꽃은 빨갛게 피지 않느냐. 이런 암울한 현실일수록 오히려 분발해야 된다. 스스로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동료들에게. 오히려 더욱더 이 암울하기 때문에 더욱더 빨갛게 열정을 불살라야 된다. 이순신 장군이 이제 선조에게 올린 글이죠.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어옵니다. 죽을 힘을 다해 싸운다면 오히려 해볼 만합니다. 12척, 몇백 척인데 현실 자체만 보면 암담한 거죠. 몇백 척이 있는데 12척 가지고 아무리 그 해안의 지리를 잘 알고 명장이라고 하더라도 얼마나 두렵겠어요. 하지만 임금이 두려우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글을 써 올리는 거죠. 오히려 해볼 만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 때도 많죠. 지금 이 순간도 힘든 경우도 많고, 그럴 때 우리가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 힘을 내야 되지 않겠니? 역사 속에 이러한 어려운 시절,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보다는 최소한 100배 이상은 어렵겠죠. 그죠? 식민지 치하에서 임진왜란의 시간 속에서, 이런 속에서 어떤 고난에 대처하는 통찰을 한번 얻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작가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제 이 부분이에요. 역사에 무임승차 하지 말자. 시대별로 이제 과제를 쭉쭉 나열을 하죠. 뭐 개항계 이제 신분해방, 전 세계적인 흐름이니까 조국 해방, 독립, 일제치하에, 그다음에 이제 빈곤 해방,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 저희도 할아버지 할머니도 되고 이제 부모님도 약간 걸쳐 있는 우리 후세대들한테는 이런 가난을 넘기지 말아야 되겠다 해서 얼마나 보면 절약하고, 지금도 보면 절약하시고, 그죠? 지금 시대의 과제는 한반도 평화, 그다음에 통일, 빈부격차, 환경. 그러니까 인간은 언젠가 죽지만 역사는 영원하다는 거죠. 한 개인 인간으로서의 나와 내 현재만을 생각하지 말고 역사의식을 갖고, 이런 것들에 쓰레기 하나라도 역사의식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안 버리겠죠. 산에 갔다가 그 쓰레기 버리고 폐 기름 같은 거 막 버리고, 역사의식이 있으면 그렇지 않겠죠. 자, 앞선 시대의 사람에게 선물을 받은 만큼 뒤이어 이 땅에서 살아갈 사람을 위한 선물을 준비하자. 역사에 무임승차 하지 말자. 역사의식적인 행동, 역사의식을 가진, 소명의식을 가진 삶을 살자. 이게 이제 이 저자가 이 책에서 강조하고 싶은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책은 정말 많은 그 역사적 인물들이 나와요. 그걸 제가 일일이 나열해 드리기는 어렵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잘 들어보지 못한 분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반드시 알아야 될 우리 선조 분들도 많이 나오니까 중고등학생들이라면 꼭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역사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바탕이 되는 그런 지식, 근간 이런 것들이 되니까 학업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성인들도 여러 가지 이제 역사를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도움이 되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읽기 쉽고 금방 읽을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 캐리커처가 구독 버튼입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많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